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 상황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와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대응 등 현안을 논의하는 선거자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잡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정치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단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위법행위 건수가 같은 기간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완벽한 선거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선거 상황 관리 시스템이 가장 먼저 갖춰져야겠죠.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거종합상황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회의실에 새로운 사무실이 들어섰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 상황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선거 종합상황실이 설치된 겁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선거일 10일 후인 6월 23일까지 운영되는 선거 종합상황실은 5개 반, 11개 팀 등 총 40여 명으로 구성되며 선거 상황, 선거 관리, 선거 운영을 비롯해 이의제기 심의, 경선, 정책선거 지원 등 체계적으로 분야가 나뉘어져 전문적으로 운영됩니다. 선거 일과가 담당하는 선거상황반 중심으로 단계별로 운영되는 선거관리단은 법정 선거사무 진행 상황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지원, 점검과 지방선거 주요 현안사항 파악 및 처리 기준 방법 등의 지원을 비롯해 절차 사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거 종합상황실 설치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체계적인 선거관리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완벽한 선거관리를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와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대응 등 현안을 논의하는 선거자문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지역구,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 7개의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차질 없는 선거관리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대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각 실국장을 비롯한 28명의 선거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성공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21일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 공정선거 실현 방안 등 중점 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어떠한 점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과한 점은 없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 및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대응 방안, 동네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등 제7회 지방선거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안으로 사전 안내, 예방활동 강화, 효율적 예방, 단속체제 구축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 지원단 인력 확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스마트 국민과 함께 더 좋은 민주주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꼼꼼히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국민 체감형 선거 정책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른바 정치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잡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정치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보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에서는 정치인과 시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년 7월에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민 참여형 정치 이벤트가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고 선거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착안, 국내 최초 정치축제를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치 페스티벌을 가칭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첫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9일 개최된 시민정치 페스티벌 자문위원회의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이용섭 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주권의식 확대와 국민 정치인들의 직접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이용섭 선거연수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자리가 마련돼 우리나라 정치 참여율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117개국 대회가 167개국 대회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20위였습니다. 정치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죠? 즉, 정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유권자인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문화를 바꿔야만이 정치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비판만 했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정치를 참여하자고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정치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력 개최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개최 시점까지 상호 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의 힘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확장되고 있죠. 선거에 있어서도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인터넷 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짜뉴스. 이런 가짜뉴스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거 보도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정립하고자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보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선거 불공정 보도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가짜뉴스와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보도 유형 소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 여론조사 안내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2일 실시된 공정보도 설명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상의 선거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TF팀 운영, 가짜뉴스 신고 전용 사이트 개설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혼자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 함께 할 때 그 효과는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식회사 티브로드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명선거 실현과 콘텐츠 교류 등을 약속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한국선거방송과 티브로드의 방송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한 상생적 발전이 기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티브로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교류, 공동 제작, 공동 캠페인 개최 등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0일 티브로드 본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흥철 홍보국장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담당자와
티브로드 송재희 보도제작 총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티브로드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티브로드사와 협력 관계에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 제공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두 기관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콘텐츠 교류를 시작으로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기획 전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급하는 등 시청자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위법 행위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 기준으로 기부행위 등 161건, 허위사실 공표 19건, 공무원 선거 관여 19건, 인쇄물 관련 80건, 시설물 관련 31건 등 총 393건이며 이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2014년 3월 6일 기준 조치 건수 1272건과 비교해 볼 때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등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 실현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감찰 공무원 연찬회를 지난 16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일과 공정만 사무관이 광역 및 기초단체 공무원 26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고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공직감찰 활동은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에게 원하는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리 동네 공약 우체통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약 우체통에 유권자들이 희망하는 공약을 넣으면 도 선관위와 각 구, 시군 선관위 공약 배달부가 이를 취합, 해당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공약 우체통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동네 공약 우체통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 중심의 정정당당한 승부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이뤄내 동네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실현하기 위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의 설명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각 정당의 토론자 또는 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론 주제에 대한 고지와 진행 방식 설명 등 당일 일정, 토론자의 좌석 발언 순서 추첨과 함께 토론 시간 관리 시스템 운용 시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3에 따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는 오는 30일 KBS 스튜디오에서 실시되며 KBS, MBC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종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 접속시킴으로써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 보안 장비, 네트워크, 서버 등 선거 관련 정보 시스템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집중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제와 같은 방식의 모의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심할 수 없는 디도스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테러의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의회에서 다양한 입법, 정치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선거 상식 시간에는 자신을 뽑아준 선거 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무인 의정 활동 보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장현재 아나운서입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누구보다 바쁜 시기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그간의 노력의 성과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며 민원 및 정책 제안 등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의정활동 보고 때문인데요.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신에 진행한 일들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활동 보고.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일 90일 전까지 기증했던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 오늘 선거상식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의 개최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의정보고 활동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을 통해서 선거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성과를 주민 대상의 의정보고회를 열어 직접 이야기하거나 보고서 형태로 제작해 선거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보고는 어느 방법으로 어느 때나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3월 15일에 앞서 진행된 것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는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과 더불어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사실상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게 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보고를 제한하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형평성이 사라지고 또한 신인 진출자들이 입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기 90일 전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한 공직선거법 준수로 많은 후보자들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선거상식의 장현재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분류기 전담 직원 및 책임 운영 요원 등 53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지 분류기 운용 과정을 진행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 장애 처리 요령 실습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표지 분류기 운용 과정은 전문 과정으로 진행되며 4월 3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등 60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99,677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군의원 및 장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4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류와 후보자 기타금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일부 제한된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3월 넷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중화민국 대만은 1949년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 장제스 총통이 본토에서 대피해 건립했는데요.
그 이후 철권 통치를 펼치며 아들인 장진거가 총통을 물려받는 세습 통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만의 직선제를 도입했고 대만 민주화의 환획을 그은 정치가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최초의 대만 출신 총통이자 첫 민선 총통으로 당선된 리덩후인데요. 리덩후이가 중화민국에서 처음 실시된 직접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었던 역사 속 그날 1996년 3월 23일로 함께 가보시죠. 공산당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패한국민당은 바다 건너 대만에 중화민국을 건립한 이후 오랫동안 대만과 중국은 준전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만은 제대로 된 야당도 없었고 정치 활동도 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대만 민주화를 이끈 리덩후이는 어떻게 정계에 입문하게 될까요? 1923년 1월 15일 일제 치하였던 대만 신베이에서 태어난 리덩후이는 일본 교토 제국대 농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와 코넬대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대만대 교수로 일하던 중 장진거의 눈에 들어 1971년 국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후 1978년부터 1981년까지 타이베이 시장을 맡았고 1981년에 타이완성 주석에 올라서 3년간 재직하다가 1984년 부총통 자리에 발탁됩니다. 1988년 장진거가 사망하자 부총통이었던 리덩후이는 헌법에 따라 총통 대행이 되는데요. 국민당 내에서 비주류인데다 보수파의 견제를 심하게 받았던 리덩후이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 1990년 국민대회에서 6년 임기의 간선제 총통으로 당선되며 최초의 대만인 총통인 리덩후이 시대를 열며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리덩후이는 대만의 대만화를 주장하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요. 장 총통 부자가 끝까지 중국과의 통일에 집착했던 것과 달리 그는 중국과의 통일은 급하지 않다며 대만 우선 정책을 폈으며 1989년 복수 정당제를 도입, 1993년 타이베이 시장 직선 등 지방 자치를 확대하며 민주화 제도를 차례차례 도입합니다. 1996년 총통 역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당 보수파들은 선거인단을 통한 미국식 간선제 총통 선거를 제안했으나 이를 강경히 거부하며 중화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를 도입, 총통의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으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당 보수파와 더불어 대만 독립을 주장하던 리덩후이는 중국에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요. 1996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실험을 전격 시행하는 등 총통 선거에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당시 리덩후이는 53.99%의 높은 지지율로 압승. 4년 임기에 직선제 총통 선거에 당선됐고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한 획을 그으며 2000년 퇴임했습니다. 대만 민주화를 이끌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독자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리덩후이. 무엇보다 그가 대만의 민주화 역사에 중요한 이유는 대만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와 대만의 민주화 역사는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기를 거쳐 1980년 후반부터 급속히 민주화로 이행하였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는데요. 대만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우리 가슴속 살아있는 민주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1948년 발표한 세계 인권선언의 일부입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고 마침내 유엔은 1966년 3월 21일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 지정되기까지
그 배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960년 당시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16%의 백인이 84%의 비백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해 왔습니다. 그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법도 있었는데요. 바로 통행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흑인은 물론 유색인종은 그들에게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때 항상 통행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백인은 어떤 흑인에게든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는 체포로 이어진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1960년 3월 21일 샤프빌의 경찰서 앞에는 수천 명의 흑인이 모이게 되는데요. 모두 통행권을 지참하고 있지 않으니 체포해 가라는 시위였습니다. 백인 정권에 의해 인종 분리 정책, 즉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폐지와 인종차별 금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는 군중이 늘어나면서 점차 격앙되어 갔는데요. 이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대기하던 경찰의 총격이 시작됐고 전투기까지 저공비행하며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의 발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위대는 정신없이 도망쳤고 사망자 대부분은 등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날 기껏해야 돌멩이를 들었을 뿐인 시위대는 69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9명을 포함 총 2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할 힘이 없었던 시위대의 사망에 그동안 소극적인 저항을 펼쳤던 흑인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선회하게 됐고 샤프빌 학살은 오늘날까지 흑인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학살 다음 달인 4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흑인 차별 정책의 중지를 촉구하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을 기리고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 총회에서 3월 21일을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야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인종차별의 금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3월 21일은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죠.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까지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4월 1일 군의원 및 군수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모든 선거로 확대되는 셈인데요. 올해는 특히 2030 세대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무관심층으로 여겨지던 20대와 30대의 정치 참여 증가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신인 정치 인재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 제공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을 이끌고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의 장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거방송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